매일 밤 약값 때문에 식사까지 줄인다는 어느 어르신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분이 겪는 현실이 오늘 우리가 다룰 이야기의 시작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발표한 고령층을 위한 8가지 공약은 단순한 복지 약속이 아닙니다. 경제적 불안과 건강 위협, 그리고 돌봄의 사각지대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절박한 요청에 대한 구체적인 해답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은 OECD 평균의 3배에 달합니다. 혼자 사는 노인 비율은 높아지고 기초생활은커녕 약값조차 감당하기 힘들다는 목소리가 곳곳에서 들려옵니다. 이 공약들이 실현된다면 단순히 돈이 좀 더 생기는 수준이 아니라 삶의 질 전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무릎이 아파도 치과 가기가 무서운 어르신들께 이제는 병원 문턱을 낮추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방송에서는 이 공약 8가지를 하나하나 쉽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어르신들이 어떻게 체감할 수 있는지도 현실적인 사례와 함께 살펴봅니다. 첫 번째 공약은 기초연금 부부감액 폐지입니다. 현재 기초연금은 단독가구와 부부가구의 지급액이 다릅니다. 부부가 함께 수급할 경우 20% 감액되는데 이 부분을 폐지하겠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부부가 함께 노후를 보내는데 오히려 함께 있다는 이유로 덜 받는 제도는 형평성 측면에서 오래전부터 지적돼 왔습니다. 이 제도가 개선된다면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인 65세 이상 부부는 월 기준 수십만 원의 수입이 늘어납니다. 이는 약값이나 관리비, 식비로 직결되는 현실적인 변화입니다. 한 어르신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내랑 나 둘이 사는데 연금이 줄어들다 보니 같이 사는 게 죄처럼 느껴졌다. 이제는 그런 생각 안 해도 됩니다. 함께 산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는 시대는 이제 끝나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시면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다음 공약에서는 건강과 치아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의료비 부담 완화는 노후의 삶을 얼마나 바꿔놓을 수 있을지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공약은 건강보험 임플란트 적용 확대입니다. 현재 건강보험은 어르신들에게 임플란트 2개까지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고령자 대부분은 치아 손실이 3개 이상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만큼 현실과 제도 사이에 간극이 존재해 왔습니다. 이번 공약에서는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개수를 2개에서 4개 이상으로 확대하고 지원 기준도 완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단순한 보철 치료 문제가 아니라 씹는 기능과 영양 섭취, 삶의 질을 지키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임플란트를 하나 심는데 보통 100만 원이 넘는 비용이 듭니다. 건강보험이 적용돼도 한 개당 3,040만 원을 내야 합니다. 그래서 많은 어르신들이 임플란트를 포기하고 틀니로 대체하거나 그마저도 하지 못해 죽을 때까지 씹지 못하고 삼키기만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어르신 영양실조는 입으로 시작됩니다. 음식을 씹지 못하면 단백질, 칼슘, 비타민 섭취가 줄고 결국 전신 건강이 무너지게 됩니다. 영등포에 사는 75세 한 어르신은 치아 5개가 빠져 음식을 거의 갈아서 드시다가 체중이 7kg 이상 줄어들고 병원에서 단백질 부족 진단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임플란트 시술을 위해 가족들이 돈을 모아 치료를 받았고 그 후 체력과 기력이 확연히 회복되었다고 합니다. 이 공약이 실현된다면 경제적 이유로 치료를 미뤄온 수많은 어르신들에게 다시 씹을 수 있는 기회, 그리고 스스로 식사할 수 있는 존엄이 회복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르신들이 임플란트를 받지 못해서 고통받는 현실을 알고 계셨나요? 또 여러분 부모님이나 주변 지인은 어떻게 해결하고 계신가요? 경험이 있다면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 또 하나 중요한 변화는 국민연금 감액 기준 개선입니다. 현재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동시에 받을 경우 국민연금 수령액이 일정 금액 이상이면 기초연금이 깎이게 됩니다. 이로 인해 국민연금을 아예 받지 않겠다고 포기하는 사례도 생겨났습니다. 이번 공약에서는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연계하지 않고 중복 수령 시 감액 기준을 완화하거나 폐지하는 방향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마디로 국민연금 받는다고 해서 기초연금이 줄어드는 이상한 제도를 바꾸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적게는 월 10만 원, 많게는 20만 원 이상 연금 수령액이 늘어나게 됩니다. 이 돈은 노후 생활에 실질적인 보탬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공약은 바로 돈과 건강, 두 가지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는 핵심 대책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어르신 스스로 버텨내는 방식이 아니라 국가가 삶을 받쳐주는 구조로 바뀌어야 합니다. 계속해서 다음 이야기에서는 고독사와 돌봄 사각지대를 어떻게 해소하려는지 제도적인 접근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공약은 노인 돌봄 국가 책임 강화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고독사라는 단어를 더 이상 낯설게 느끼지 않습니다. 아파트에서 홀로 숨진 채 며칠 만에 발견되는 어르신들. 이제는 뉴스가 아니라 일상이 되어버렸습니다. 2024년 기준 우리나라 65세 이상 독거노인은 약 180만 명. 그 중에서도 연락이 단절된 고위험군 노인은 30만 명 이상으로 추산됩니다. 이 숫자들은 단지 숫자가 아니라 누군가의 부모이고 이웃이자 친구입니다. 정부는 지금까지 노인 돌봄 기본 서비스를 통해 혼자 사는 어르신에게 주 12회 전화나 방문을 하며 안부를 확인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 정도로는 갑작스런 질병이나 사고에 대응하기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이번 공약은 기존이 돌봄 서비스를 국가 책임하에 더욱 촘촘하고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는 방향입니다. 정기적인 건강 모니터링과 24시간 응급 대응 체계 구축, 그리고 방문 요양 및 식사 지원까지 포괄적으로 확대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경기도 수원시에 거주하던 68세 이모 어르신은 당뇨와 고혈압을 앓고 있었지만 거동이 불편해 병원 가기를 미루다가 심정지로 사망한 채 발견됐습니다. 가까운 동네에 가족도 없고 요양보호사 방문은 2주에 한 번이 전부였습니다. 이 어르신은 응급벨조차 없는 방 안에서 조용히 생을 마감했습니다. 만약 24시간 돌봄 시스템이 갖춰져 있었다면 이런 일은 막을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정부는 이 같은 현실을 반영해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를 전국적 시스템으로 강화하고 고독사 위험군을 우선 관리 대상으로 설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ICT 기반 모니터링 기술을 활용해 집안의 움직임이나 일상 행동이 감지되지 않으면 즉각 경고를 보내고 돌봄 인력이 신속히 파악하는 스마트 케어 시스템도 적극 도입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단순한 예산 확대가 아닙니다. 국가가 어르신들의 삶과 죽음을 외면하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는 점입니다. 시청자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혼자 지내신다면 어떤 점이 가장 걱정되시나요? 실제로 어떤 상황에서 도움이 절실했는지도 댓글로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돌봄이 사람의 손을 벗어나 기계와 시스템으로도 보완되는 시대. 하지만 여전히 필요한 건 사람의 눈, 사람의 관심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공약은 기계와 사람의 돌봄을 함께 갖춘 가장 진보적인 시스템으로 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이제 네 번째 공약, 고령자 일자리 확대와 관련한 이야기로 이어가겠습니다. 단순히 돈을 벌 수 있다는 것을 넘어 존재의 이유와 역할을 지켜주는 노인 일자리 정책의 핵심을 살펴봅니다. 네 번째 공약은 고령자 맞춤형 일자리 확대입니다.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한 노동이 아니라 존재의 의미를 회복하고 사회적 역할을 유지하는 진정한 의미의 노인 일자리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고령자 중 일을 하고 있는 비율은 약 36%로 OECD 평균보다 훨씬 높은 수준입니다. 그만큼 어르신들이 단순한 생계가 아니라 자신의 역할을 찾고 싶어 한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수치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들의 대부분이 단기성, 단순 반복 노동에 집중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교통안전지도나 청소, 분리수거 등 한정적인 분야에 머무르다 보니 소득도 낮고 지속 가능성도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은 이 틀을 깨겠다는 데 있습니다. 기존의 단순 업무 일자리를 넘어 경험과 노하우를 살릴 수 있는
전문형 일자리 또는 지역사회 기반 활동형 일자리를 대폭 확대하겠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퇴직 교사 출신 어르신에게는 지역 아동 돌봄 프로그램 교사 역할을, 건설 기술 경력이 있는 어르신에게는 공공주택 시설 관리 또는 지역 안전점검 등 맞춤형으로 연계해주는 방식입니다. 서울 은평구의 한 시범 사업에서는 퇴직 간호사 어르신들을 독거노인 건강관리 모니터링 요원으로 채용해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이분들은 혈압 측정, 약 복용 확인 등 전문 지식을 살릴 수 있었고, 방문받는 어르신들도 같은 세대의 말에 심리적 안정감을 느낀다고 했습니다. 또한 창업을 원하는 고령층을 위해 시니어 창업 인큐베이팅 센터 설립과 소자본 창업 멘토링도 함께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이를 위해 고령자 고용 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과 사회적 기업 인증 절차를 간소화하고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지역 기반 고령자 일자리 플랫폼을 확산시킬 예정입니다. 이 공약의 핵심은 어르신을 단순히 도움받아야 하는 존재가 아니라 지역을 함께 꾸려가는 파트너로 재정의한다는 데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일자리의 수가 아니라 삶의 의미를 회복시키는 가치의 문제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여러분 부모님이 원하시는 일자리가 있다면 어떤 분야일 것 같으신가요? 혹시 지금도 일하고 계신가요? 댓글로 함께 의견을 나눠주세요. 이제 다음으로 넘어갈 공약은 고령 친화형 주택에 대한 지원 정책입니다. 나이 들수록 점점 줄어드는 활동 범위 속에서 가장 중요한 공간, 바로 집을 얼마나 안전하게 지킬 수 있을지 현실적인 대책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다섯 번째 공약은 고령 친화형 주택 리모델링 지원 확대입니다. 어르신들의 가장 오래 머무는 곳, 그리고 가장 많은 사고가 일어나는 장소, 바로 집입니다. 노년기에는 활동 반경이 급격히 줄어들며 하루의 대부분을 자택에서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편안해야 할 공간이 오히려 가장 위험한 곳이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65세 이상 노인의 낙상사고 발생 장소 1위는 집 안입니다. 화장실, 주방, 현관, 침대 옆, 이처럼 사소해 보이는 공간들이 작은 미끄러짐 하나로 큰 골절이나 외상으로 이어집니다. 골절로 병원에 입원하게 되면 이후 움직임이 줄고 치매, 폐렴, 욕창 등 2차 합병증까지 생기며 삶의 질이 급격히 떨어지는 일이 빈번히 일어납니다. 이런 사고를 미리 막기 위해 정부는 고령 친화형 주택 리모델링 지원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계단이나 욕실에 미끄럼 방지 시트 설치, 손잡이 부착, 문턱 제거, 센서 조명 설치 등 실제 도움이 되는 항목들에 국비와 지방비를 함께 투입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대상은 단독가구 어르신뿐 아니라 부부가구, 기초수급자 외 일반 노인까지 지원 폭을 넓히고 서류 절차도 간소화할 방침입니다. 전남 순천에 사는 73세 이모 어르신은 몇 해 전 화장실에서 넘어져 엉덩이뼈가 부러졌고 그 후로는 거동이 불편해져 외출도 거의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시범 사업을 통해 집안 곳곳에 손잡이와 미끄럼 방지 바닥재를 설치한 후 혼자 목욕도 가능하고 일상생활에도 큰 불편이 없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단 한 번의 리모델링으로 삶 전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단지 편의의 문제가 아니라 생명을 지키는 안전망입니다. 뿐만 아니라 정부는 LH를 통해 고령자 맞춤형 공공임대주택 공급도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엘리베이터 설치, 간병 공간 배치 등 노후의 편의를 고려한 설계로 실제 거주 환경을 개선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집에는 혹시 문턱이 너무 높거나 욕실 바닥이 미끄럽지는 않나요? 부모님 집에 꼭 바꿔야 할 위험 요소는 없으신가요? 댓글로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집은 우리 몸이 머무는 가장 오래된 공간이자 마지막까지 지켜야 할 삶의 터전입니다. 이 공약은 그 터전을 지키기 위한 가장 현실적인 대책 중 하나입니다. 이어서 여섯 번째 공약에서는 의료 서비스 사각지대 해소와 관련한 중요한 지원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여섯 번째 공약은 의료 서비스 접근성 강화와
노인 응급 대응 시스템 고도화입니다. 이 두 가지는 각각 떨어진 대책이 아니라 노인의 생명과 직결된 의료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한 한 줄기 연결된 축입니다. 먼저 의료 접근성 강화입니다. 현재 지방이나 시골 지역의 의료 환경은 매우 열악합니다. 가까운 병원까지 가는데 버스를 2번, 3번 갈아타야 하고 동네 의원조차 없는 곳도 많습니다. 이런 지역에 거주하는 어르신들은 간단한 혈압이나 당뇨 관리조차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질병을 키우고 응급 상황이 발생해도 대응이 늦어지기 일쑤입니다. 정부는 이에 대한 대책으로 이동형 보건소, 찾아가는 진료 차량, 방문 간호 확대 등을 구체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일정 나이 이상의 어르신에게는 주기적인 건강 상태 확인을 위한 정기 방문 건강 모니터링을 전면 시행할 방침입니다. 서울 강동구에서는 이미 일부 지역에서 시범적으로 시행 중인데 간호사가 어르신 댁을 방문해 혈압, 혈당, 복약 여부를 점검하고 필요시 병원 예약과 연계까지 도와주는 시스템이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는 디지털 소외계층인 어르신을 위해 간편한 스마트폰 앱이나 음성 알림 기기를 통해 건강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정보 접근성도 높이겠다고 밝혔습니다. 그 다음은 노인 응급 대응 시스템 고도화입니다. 노년기에 가장 무서운 질병 중 하나는 급성 심근경색, 뇌졸중, 심정지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5분 이내에 구조 요청이 되지 않으면 생존율이 급격히 떨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혼자 사는 어르신이나 거동이 불편한 분들은 응급 상황에서 119 전화조차 누르지 못합니다. 이런 비극을 막기 위해 정부는 웨어러블 응급벨과 AI 기반 활동 감지 시스템을 전국 고위험군 가구에 보급하겠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예를 들어 하루 종일 움직임이 없거나 화장실 출입이 8시간 이상 없을 경우 AI 시스템이 이를 감지하고 보건소나 119 가족에게 즉시 알림을 보내는 시스템입니다. 또한 지역 내 요양보호사, 마을 간호사, 방문 돌봄 인력과 연계해 신속하게 현장 확인이 이뤄지도록 네트워크를 갖추겠다고 밝혔습니다. 경기 양주의 한 어르신은 심장이 멎기 직전 스마트워치에 심박 이상 알림이 보호자에게 전달돼 골든타임 내 구조된 사례가 있습니다. 이처럼 시스템 하나가 한 생명을 살릴 수도 있습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읍면동 단위의 지역 응급센터를 확충해 응급 후송 병상 부족 문제도 함께 해결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중요한 점은 이 모든 변화가 기술만으로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는 네트워크 위에 구축된다는 사실입니다. 누군가의 부모님이 거실에서 쓰러졌을 때 그 사실을 알고 곁에 누군가가 달려와 줄 수 있는가? 그게 바로 이 공약이 궁극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질문입니다. 시청자 여러분은 가족 중 누군가가 혼자 계실 때 어떤 점이 가장 불안하신가요? 어떤 시스템이 있다면 마음이 놓일 것 같으신가요?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 앞서 살펴본 6가지 공약을 간단히 정리하고 남은 2가지 공약까지 마무리하면서 이 방송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6가지 공약을 돌아보면 모두 하나의 흐름으로 이어져 있다는 걸 느끼실 겁니다. 기초연금 부부 감액 폐지, 임플란트 건강보험 확대, 국민연금 감액 기준 완화, 노인 돌봄 국가 책임 강화, 고령자 맞춤형 일자리 확대, 고령 친화형 주택 리모델링, 그리고 의료 접근성 강화와 응급 대응 시스템 고도화까지 이 모든 공약은 단순히 복지의 틀에 머무르지 않고 노후의 삶의 방식 자체를 바꾸겠다는 약속입니다. 이제 남은 2가지 공약은 조금 더 근본적인 삶의 환경을 다룹니다. 바로 문화 접근성 향상과 사회 참여 기회 보장입니다. 첫째, 문화 접근성 향상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모든 세대가 문화를 누릴 권리를 동등하게 보장해야 한다며 고령층을 위한 찾아가는 문화 서비스를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공공도서관, 공연장, 문화센터 등 시설을 직접 방문하기 어려운 어르신들을 위해 이동형 공연 차량, 마을 순회 영화관, 디지털 교육버스 등을 운영해
문화소외를 최소화한다는 계획입니다. 또한 스마트폰 사용에 익숙하지 않은 어르신들을 위해 쉬운 문자 크기, 음성 안내 중심의 문화정보 플랫폼을 따로 개발해 정보 접근성을 높이겠다고 밝혔습니다. 둘째, 사회 참여 기회 보장입니다. 나이 든다는 것은 단지 늙는 것이 아니라 사회로부터 점점 멀어지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이 공약은 고령층이 다시 사회로 나와 자신의 역할을 찾고 공동체 안에서 함께 살아가는 방식을 만드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지역사회 의사결정에 고령자 대표가 참여할 수 있는 노인위원회 도입, 정책평가 과정에서 고령자 의견을 직접 반영할 수 있는 시민참여 플랫폼 구축, 그리고 노인 대상 정책 관련 자문단, 모니터링단 활동을 제도화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서울 서대문구에서는 이미 어르신 정책 참여단을 운영해 지역 내 버스 정류장 의자 설치, 약국 점자표지 부착 등 실제 변화를 이끌어낸 사례가 있습니다. 이처럼 어르신들이 단지 보호받는 존재가 아닌 정책의 주체로 설 수 있을 때 진정한 고령 친화 사회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고령층 공약 8가지는 단순한 숫자나 제도 변경이 아닌 삶의 방식에 대한 새로운 제안입니다. 나이 들었다고 해서 뒤처져야 하는 건 아닙니다. 혼자 산다고 해서 외로워야 하는 건 아닙니다. 돈이 없다고 해서 위축되어야 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이 나이 들었을 때 이런 사회에서 살고 싶다는 생각이 든다면 이 방송의 목적은 충분히 이루어진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 들으시며 혹시 부모님 생각이 나셨나요? 아니면 지금 자신이 걸어가고 있는 노후에 대해 잠시라도 떠올리게 되셨다면 그 자체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이 방송이 도움이 되셨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 함께 나눠주시고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디선가 혼자 식사하시는 어르신이 계실지도 모릅니다. 그분이 내 부모일 수도 있고 앞으로의 나일 수도 있습니다. 그 삶을 조금 더 따뜻하게 바꿀 수 있는 길, 우리 함께 고민해 봅시다.